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영어 라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재 완료 마스터하기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라인이 총 3개의 파트로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선 첫 번째 파트는 기초자분들의 시각에 맞춰서 현재 완료를 좀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의 차이, 그리고 두 가지 문법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구분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이 조금 더 실전적인 문장으로 복습을 할 수 있는 영상으로 같이 구성을 해드릴게요. 자, 현재 완료는 기초자분들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법인 게 맞습니다. 현재 완료는 한 번에 마스터되는 시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양한 상황과 뉘앙스를 느끼면서 차근차근 공부해가는 파트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현재 완료의 느낌과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 다음에 현재 완료를 공부하실 때는 또 다른 느낌으로 아마 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라이언이 모든 영상에서 늘 강조하지만 영어로 공부할 때는 하나의 문장만으로 공부하지 말고 여러 상황들과 다양한 뉘앙스를 느끼면서 공부하라고 했죠. 그래서 라이언이 총 3개의 문장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문장들마다 사용되는 여러 표현들을 느끼면서 현재 완료의 감각을 가볍게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첫 번째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메신저나 SNS, 이메일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 lost my bag. 그리고 이 이후에 해당하는 메시지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요. 자, 그럼 현재 이 메시지를 보낸 친구는 가방을 찾았을까요? 아니면 못 찾았을까요? 자, 대부분 여기서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가방을 못 찾았습니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영어식 사고방식으로는 이 문장 하나만으로는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영어에서 과거 시제는 현재와는 연관성이 없는 과거의 이야기만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고방식으로 여러분이 현재 완료를 공부하시게 되면 너무 딱딱한 문법 스타일로 현재 완료로 접근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상대방과 바로바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요. 때로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상대방에게 바로바로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방은 찾았니? 만약에 못 찾았으면은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연락을 해봐야지 라는 사고방식으로요. 그래서 현재 완료를 공부하실 때는 딱 하나의 문장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과 뉘앙스에서 접근하는 사고방식을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 장소에 나간 상황인데 친구가 굉장히 우울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가정하면서 앞에 2개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A 문장의 정답은 굉장히 여러 경우 수의 정답이 가능합니다. What's wrong? What's going on? What's happening? 자, 여러 경우의 정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우선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이제 B 문장의 답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의 표정은 지금 굉장히 우울한 상태예요. I lost my bag. 자, 현재 이 친구는 가방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상대방을 눈앞에서 보는 상황이라면 I lost my bag. 이렇게 과거 시제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친구의 표정을 보고 아, 지금 가방을 잃어버리고 현재 못 찾았구나 라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현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완료로 사용하지 않고 과거 시제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우선 참고를 잘 해두시면서 뒤에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상황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여행 중에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분실물센터에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앞에 있는 2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실물센터입니다 라는 표현은 lost and found. 주로 관용적으로 앞부분에 hello, this is, hello, it's 이 부분을 많이 생략하고 표현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뒤에서 연결되는 의문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라는 느낌으로 정중하게 부를 때는 may I 라는 표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의문사 how를 더해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how may I help you? 한 번 더 영어로 how may I help you? 자, 이 표현도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의 정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우선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ve lost my bag. 한 번 더 천천히. I've lost my bag.
우선 A와 B는 지금 처음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장을 단순하게 I lost my bag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A에 해당하는 직원분은 현재 여러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님 가방은 찾으셨는데 가방 안에 내용물을 잃어버렸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현재도 가방은 찾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바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이 오늘 현재 완료 영상을 보신 후에는 아까 잃어버렸던 가방을 현재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는 감각에 I've lost my bag 바로 이 문장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연결되는 영상들을 통해서 어느 상황 속에서 현재 완료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현재 완료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이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과거 시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가 돼야 됩니다. 한번 앞에 예문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I studied English.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영어를 공부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자,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과거 시제를 사용했으니까 지금은 안 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확한 영어식 사고로 표현하면 이 문장만을 보고는 지금 현재 영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의 세계 속에서 과거 시제란 그때 당시 때 했던 그 순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럼 아마 왜 그래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한글과 영어는 엄밀히 따지면 다른 언어죠. 각각의 언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즉 영어의 과거 시제는 현재까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때만 했던 것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표현으로요. 그럼 문장을 한번 이렇게 확장을 시켜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I studied English and I study English.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에 I studied English라고 표현하면 예전의 과거를 공부했던 것. 그리고 and 저는 지금도 늘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럼 앞에 보는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오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무언가 고민이 드실 거예요. 조금 문장이 길고 반복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 이러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현재 완료라는 문법입니다. 한번 천천히 라이언과 같이 읽어볼게요. I have studied English. 한 번 더 영어로 I have studied English. 단 나중에 회화로 표현하실 때는 조금 짧은 축약으로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I've studied English. I've studied English. 그렇죠. 이 부분은 이제 바로 뒤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에서 배웠던 문장을 바탕으로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문장이죠. 영어는 하나의 문장 속에 시제를 공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문장에서 과거형 I studied 그리고 뒷부분에 지금도 합니다 라는 의미를 위해서 I study 현재형을 사용했죠. 즉 영어에서는 조금 더 세련되게 하나의 문장 속에 시제를 공존시키기 위해서 바로 현재 완료라는 카드를 만들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장을 해석하실 때 주의를 할 점이 있는데 저는 과거부터 영어를 공부했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습관을 가지지 마시고 저는 쭉 영어를 공부해 왔어요. 즉 과거는 포함이 돼 있지만 항상 모든 포커스는 현재에 맞추는 게 바로 현재 완료라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영어의 시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 현재 완료는 쉬운 문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재 완료를 능숙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시제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바로 과거 시제. 영어에서 과거 시제의 활용 가치는 굉장히 우수하죠. 여러분이 실생활 속에서도 물을 때 did you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듯이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거를 나타낼 때 제일 많은 활용도를 지닙니다. 즉, 저는 늘 커피 마시는데. 그럼 영어로 I drink coffee. 저는 늘 영어 공부하는데 I study English. 자, 바로 이 표현의 시제가 마스터가 되면 그 다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시제, 바로 진행 시제예요. 물론 진행 시제에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여러 가지 시제가 존재하게 되죠. 그 다음 바로 앞으로 장차 미래에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나타내는 대표적인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쓰는 시제 중에 이제 will도 있고 그 다음 be going to, 그 다음 be supposed to, be planning to 여러 다양한 미래 시제들이 존재하게 되죠. 즉 여러분이 앞에 보게 되는 기본적인 이 네 가지 시제를 마스터해야
그때 여러분에게 열리는 문, 바로 현재 완료가 포함된 바로 완료 시제가 돼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혹시라도 나는 왜 이렇게 완료가 어렵지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기본적인 네 가지 시제가 우선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 시제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 이 점 기억해 두시고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인 시제에 먼저 충실하자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게요. 완료 시제의 종류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 완료 시제는 굉장히 여러 종류를 지니게 됩니다. 첫째 우선 현재 완료가 있고 그 다음 과거 완료 그리고 미래 완료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가 마스터가 되면 이제 완료 진행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그 다음 세 번째는 완료 수동이라는 문법이 또 존재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 동네 영어용 라이언이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 모든 문법과 모든 표현들을 100% 마스터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영어가 빨리 지루해지거나 질리게 될 거예요. 항상 영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는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의 70%와 80%를 먼저 정복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모든 문법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동네 영어용 라이언과 천천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처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선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만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자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역시 그 코스로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이 영상을 제작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완료 시의 해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완료 시의 해석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네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라이언처럼 앞으로 세 가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을 공부하실 때 너무 수학처럼 느끼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느낌이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현재의 나에게 경력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예전에 꽃가게 운영하셨던 분이 지금 계속 또 꽃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즉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을 공부할 때 잡아주는 것. 즉 이렇게 구분을 져서 해석을 잡자라는 용도로만 만들어준 겁니다. 즉 연결점 쭉 이라는 느낌으로 바라보세요. 첫째는 바로 완료와 결과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완료 해석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 뉘앙스와 상황과 분위기를 많이 보면서 익혀야 되는 부분. 그 점은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현재 완료 해석 중에 바로 경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완료 중에서 이 경험적인 측면이 가장 처음 공부하기는 제일 수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Have you ever, I've never. 그렇죠. 요 현재 완료의 경험은 살짝 패턴식으로라도 쉽게 익혀두는 걸 라인이 추천드립니다. 근데 굳이 경험이라는 용법으로 암기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 완료는 뭐였죠? 전부터 내가 지금까지 쭉 하는 거. 바로 대표적인 경험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계속적인 측면입니다. 계속이라는 느낌은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어제부터 아파요. 그럼 내가 아팠던 시점이 어제부터 지금도 아프다라는 거. 그 다음 저희가 죄송한데 3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쁘네요 고객님. 그럼 3일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바쁘다라는 뉘앙스를 지니는 게 바로 계속적인 용법이 될 겁니다. 즉 여러분이 크게 용법의 이름을 따로 암기 안 하고 무언가 연결되는 원리구나라는 그 핵심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해석적인 측면은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그럼 하나의 완료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지니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까요? 라고 아마 궁금증을 가실 거예요. 영어의 필수 요소가 아닌 바로 부사나 기타 부사절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등이 이 완료 속에 붙어서 저는 어떤 해석을 나타냅니다 라는 신호를 주게 될 거예요. 아까 대표적으로 했던 have you ever 그렇죠. 지금 말하는 이 ever 그 다음 I've never 이런 표현들 ever와 never이 들어가는 표현들은 보통 경험적인 측면을 담당하게 되고 그 다음 이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since last Sunday 바로 since나 for를 활용할 때는 무언가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신호를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또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완료를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완료는 조금 더 문장을 세련되게 즉 내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걸로 기억해 두십시오. 현재 완료를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영어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단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을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용도로 현재 완료가 탄생됐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구나라는 부분을요. 자, 앞에 예문 한번 같이 해볼까? I lived in Seoul. 그리고 이렇게만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정확히 사는지 안 사는지는 표현이 안 되겠죠. 물론 회화체로 상대방이 표정을 볼 수 있을 때는 파악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정확하게는 And I live in Seoul now. 자, 앞에 문장은 문법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바로 이런 완료 등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저는 전부터 쭉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현재에만 포인트를 맞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I have lived in Seoul now. 자, 하지만 회화로 표현하실 때는 바로 밑에처럼 표현하는 걸 추천드려요. I've lived.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ve lived in Seoul now. 자, 영작, 즉 격식체나 여러분이 회사에서 비즈니스 이메일 혹은 처음 보는 고객한테 공문을 보낼 때는 위에처럼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영어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회화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SNS 혹은 메신저 등에 보낼 때는 이런 축약어를 사용해도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실전에서 현재 완료를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문장을 한번 볼까요? I live in Seoul. 자, 이 문장의 해석은 저는 늘 평소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깜짝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이 기존의 일상에서 사용했던 모든 문장은 현재 완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장이 있다면 여러분이 상황과 뉘앙스에 따라서 현재 완료는 적용시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는 카드, 바로 have as 플러스 pp예요. 여기서 pp는 참고로 과거 분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마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앞에 사용된 have, has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단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입문자분들과 기초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사용된 have as를 너무 심각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기서 have는 뭐뭐를 가지다, 뭐뭐를 먹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전부터 지금까지 무언가를 쭉 하는 말을 표현해 주기 위한 이정표 같은 역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어는 새로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기존에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를 많이 반복시키는 걸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have를 사용한다고 오늘은 쉽게 기억해줘요. 자, 그럼 전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대요. 그럼 이렇게 현재 완료의 느낌이 잡힐 때 앞에 도입부를 I have. 그 다음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동사를 과거 분사로 바꿔서 여기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다라는 동사의 live의 과거 분사는 바로 lived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 여러분이 사용했던 것처럼 뒤에 문장에 넣고 싶은 공간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쭉 서울에 살아왔어요. 이렇게 쭉이라는 느낌, 그리고 현재 포커스를 맞추면 앞에 도입부를 I have. 그리고 여기에 과거 분사로 lived. 어디에? in Seoul. 자, 그럼 한번 축약어로 읽어볼까? I've lived in Seoul. 한번 더 영어로 I've lived in Seoul. 자, 바로 맨 위에 보는 문장은 저는 늘 서울에 삽니다. 하지만 밑에 문장은 해석을 하면 저는 쭉 서울에 살아왔습니다 라는 이런 완료적인 느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번 문장으로 계속해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was sick and I am sick now. 자, 그럼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I was sick이라는 문장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픈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게 바로 영어식 사고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바로 뒷부분에 추가적인 내용을 같이 연결했어요. 단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반복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부득이하게 문장이 조금 길어졌죠. 그럼 전부터 나 계속 아파. 지금도 아프다라는 느낌으로요. 자, 그럼 완료라는 카드로 한번 넣어볼까요? I have been sick now. 한 번 더 영어로 I have been sick now. 바로 이런 문장들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그럼 이 문장도 한번 원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늘 아파요. 그럼 영어로 I am sick. 만약에 지금 아프다라고 할 때는 I am sick now. 그렇죠. now가 붙겠지만 우선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문장은 완료의 개념 속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의 개념에 적용하기 위해선 바로 영어가 만든 기본적인 개념의 카드. 바로 have as 플러스 pp예요. 그럼 나 쭉 아파. 이렇게 전부터 지금 아픈 느낌이 잡힐 때 바로 현재 완료가 지니는 포인트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느낀다면 앞에 도입부를 I have 이렇게 잡으시라고 했죠. 그럼 I have를 잡은 다음에
바로 여기서 사용된 동사를 이 과거분사로 바꿔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am, are, is 이거의 과거형은 뭐죠? was, were. 그럼 am, is의 과거분사는 혹시 모르셨으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돼요. 바로 bene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 I have been see. 그렇죠. 바로 앞에 도입부에서 I have는 이정표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던 비동사의 부분은 완료라는 모양 속에 들어가서 바로 bene으로 탄생이 된 거예요. 단 여러분이 회화로 이야기할 때는 한번 축약어로 읽어볼까? I've been sick. 한번 더 영어로 I've been sick.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게요. 앞에서 배웠던 현재 완료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바탕으로 조금 기본적인 문장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I love you. 해석은 어떻게 잡죠? 나는 늘 너를 사랑해. 조금 격식체로 바꾸면 저는 늘 그쪽 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을 나는 너를 쭉 사랑해 왔어. 즉 전부터 지금도 사랑한다는 느낌. 저는 그쪽 분을 쭉 사랑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부터 쭉 하는 느낌 있죠. 바로 이게 완료의 느낌입니다. 그럼 이 현재 완료의 느낌이 잡힐 때 앞에 도입부는 어떻게 시작하라고 했죠? 바로 I have.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했던 love라는 부분을 과거분사로 바꾸시면 돼요. loved. 그리고 뒷부분은 원문장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회화체를 읽어볼까? I've loved you. 그럼 상대방한테 어떤 느낌처럼 들리죠? 쭉 너를 사랑해 왔어. 하지만 위의 문장은 어떤 느낌이죠? 나는 늘 너를 사랑해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요. I work here. 저는 늘 여기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저는 쭉 여기서 일해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료의 느낌이 조금은 잡히시나요? 자, 느낌이 잡힐 때 앞에 도입부는 I have. 그리고 바로 이 work라는 동사를 과거분사로 바꿔서 worked. 그리고 뒤에 부분은 동일하게 여러분이 원문장처럼 접근하시면 돼요. 자, 한번 문장 읽어볼까요? 저는 쭉 여기서 일해 왔습니다. 자, 격식체로요. 그럼 영어로 I have worked here. 근데 조금 더 편한 회화체로 말할 때는 바로 지금처럼 I've worked here. 이렇게 발음하는 걸로요. 조금씩 개념이 잡히실까요? 자, 그 다음 문장이요. I'm happy with my life. 자, 이 문장 한번 여러분이 해석해 볼까요? 아마 이 문장을 평소에 happy를 무조건 행복하다라고만 알고 있는 분들은 조금 해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참고로 happy는 만족하다라는 형용사로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저는 만족하다라는 말을 satisfied로 알고 있었는데 satisfied는 조금 격식체로 들어가는 표현이고 평상시 때 나는 내 직업에 만족해. I'm happy with my job. 일반 동사를 사용할 때는 I like my job. I love my job. 이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니까요. 참고해 두시고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 문장도 현재 완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죠.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문장은 완료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노하우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은 I am.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이죠.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현재 완료로 바꿀 때 앞에 도입부가 I have been으로 발동이 돼요. 이 원리는 아까 문장 속에서 표현했죠. 즉 원래 문장 속에 비동사가 들어간 표현이 현재 완료로 바뀔 때는 I have, 그 다음 am, are, is의 과거분사 바로 been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비동사의 버전을 완료로 바꿀 때는 I've been,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문장을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위의 문장 정석대로 읽어볼까요? I have been happy with my life.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죠? 저는 쭉 제 인생에 만족해 왔어요. 자, 이제 밑에 표현은 조금 더 회화체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ve been happy with my life. 그리고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부사나 추가적인 요소들이 이 문장에 역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느낌을 살리면 I've been so happy with my life. 이렇게 지금 사용한 so 같은 부사도 역시 문장에 포함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래 원문장에 비동사가 사용된 표현들은 현재 완료로 바꿀 때 I have been, 빠르게 발음할 때는 I've been,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연결하고 싶은 부분을 연결한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볼게요. 자, we are so busy. 그럼 해석은 저희는 늘 매우 바쁩니다 라는 정도가 되겠죠. 물론 이제 뒤에 다양한 부사가 붙어서 We are so busy now, We are so busy at the moment, We are so busy right now, 여러 표현들로 아마 확장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문장도 현재 완료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노하우를 이제 갖추셔야죠. 자, we are. 자, 바로 비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원문장이 비동사가 사용된 개념은 현재 완료로 바꿀 때 앞에 도입부를 어떻게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자? 그렇죠, 바로 we have been.
그 다음 여러분이 연결하고 싶은 부분을 기존처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정석대로 읽어볼게요. We have been so busy. 근데 조금 회화체로 읽어볼까요? We've been so busy. 자, 아까 우리가 I have를 줄여서 어떻게 발음했죠? I've. 근데 we have는 줄여서 편하게 we've.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근데 밑에 문장을 보게 되면은 해석을 어떻게 잡아야죠? 저희는 쭉 바쁩니다. 라는 과거부터 단 해석은 현재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한다라는. 자,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한 가지 의구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만약에 we've been so busy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부터 바빴는지는 표현이 안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 때는 for하고 since를 활용해서 특정한 시점부터 바쁘다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정석 톤으로요. We have been so busy for 3 days. 바로 이렇게 전치사 for를 활용한 다음에 뒤에 숫자의 개념이 들어갈 때는 바로 3일 전부터 지금까지 바쁩니다 라는 표현을 나타냅니다. 물론 for 뒤에 무조건 100% 숫자의 개념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주의해 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문장 읽어볼게요. We've been so busy since yesterday. 그러면 어제부터 지금까지 바쁘다라는 특정한 시점을 넣을 수 있죠. 현재 완료를 나타낼 때 since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since는 전치사로 활용도 가능하고 전치사로 사용이 될 때는 뒤에 주로 시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yesterday 같은 부분. 그 다음 since 뒤에는 문장도 함께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즉 한번 그냥 간단한 문장을 한번 예를 들면 전에 명동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너를 쭉 사랑해 왔어. 이렇게 뒤에 긴 문장역을 넣을 때는 바로 since를 접속사로도 사용한다라는 거. 단 이 문장 속에서는 지금 바로 for하고 since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재 완료도 어느 특정부터 지금까지 된다라는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입문자분들과 기초자분들이 현재 완료를 공부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have, has 플러스 pp에서 have는 뭐뭐를 가지다라는 일반 동사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앞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하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have를 이정표로 활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구점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영어를 공부할 때 이게 현재 완료의 have인지 뭐뭐를 가지다라는 have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have는 참고로 영어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돼요.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I have an urgent business. 자, 비즈니스 영어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제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have는 가지다라는 뜻이죠. 근데 맨 위에 문장을 보시면 I have on, 바로 관사가 나오게 되죠. 관사가 나온다는 뜻은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현재 완료는 have, has 다음에 과거분사 pp가 오게 되죠. 즉 지금처럼 have 뒤에 명사가 나오는 표현들은 현재 완료는 아니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게요. Have a nice time. 한 번 더 영어로 have a nice time. 자, 보통 여러분이 이제 have a good time 이 표현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 have a good time은 상대방이 무언가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이 휴가를 갈 때 때로는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갈 때가 좋은 시간 보내라는 표현이 have a good time. 근데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생활하실 때는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하루 보내라고 할 때는 꼭 nice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have는 가지다라는 have가 아니라 무언가 시간을 보내다라는 have예요. 그 다음 세 번째요. I had brunch with Ryan. 바로 나는 라이언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지금 세 번째 사용된 head가 바로 뭐뭐를 먹다라는 표현이고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장은 뒤에다 전부 다 명사가 나오게 되죠. 즉 현재 완료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I've wanted to work here. 나중에 이제 wanted와 to를 줄여서 wanted to라고 발음을 하게 돼요. I've wanted to work here. 그럼 해석은 저는 전부터 쭉 여기서 일하고 싶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지금 I have 뒤에 wanted라는 과거 분사가 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현재 완료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때는 have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has를 사용한다. 참 재밌죠? 현재 완료에 사용되는 have, has 플러스 pp에서 have는 일반 동사도 아니고 비동사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일반 동사나 비동사가 가진 여러 장점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예문 볼까? I have worked here for 10 years. 저는 10년 전부터 쭉 여기서 일해 왔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바로 밑에 문장은 Ryan has worked here for 10 years. 라이언은 여기서 10년째 쭉 일해 왔어요. 지금 보면 주어가 3인칭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has를 사용한다는 거.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 현재 완료의 의문문을 나타낼 때는 have와 has를 문장의 앞으로 보낸다.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끝은 올리겠죠.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have는 비동사도 아니고 일반 동사도 아니고 조동사의 개념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동사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예를 들어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 do you, did you, will you, can you 이렇게 문장 앞으로 보낸 다음에 손쉽게 만들었죠. 바로 그 장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평서문의 개념을 볼게요. You have lived in Seoul. 자, 그럼 이 문장의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울에 쭉 사신 건가요? 자, 그럼 영어로 Have you lived in Seoul?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lived in Seoul? 바로 이렇게요. 자, 그럼 예문으로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영어는 쭉 공부해 오고 있니? 때로는 격식체로는 영어는 이렇게 쭉 공부해 오고 있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제 문장을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아, 이 문장은 현재 완료다 라는 포커스가 조금씩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완료고 상대방이 you에게 물을 때는 앞에 도입부를 have you, 그렇죠. 이렇게 잡는 습관을 가지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Have you studied English?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studied English? 근데 여러분이 너무 have you라는 표현에 익숙해지면 바로 밑에 문장에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Ryan은 YBM에서 쭉 일하고 있는 건가요? 자, 그럼 영어로 Has Ryan worked for YBM? 그렇죠. 주어가 3인칭일 때는 has도 나온다는 거. 그래서 평상시 때 물론 have you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건 맞지만 3인칭이 올 때 has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꼭 인식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현재 완료의 부정문은 have, has 뒤에 not이나 never를 넣어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We have visited Seoul before. 자, 현재 완료의 경험적인 표현이에요. 저희는 이전에 서울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이 뒤에 있는 before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만약에 저기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을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m sorry but we have never visited Seoul before. 바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바로 never이 들어가서 바로 문장에 지금까지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깜짝으로 한번 여러분께 보여주면 have 뒤에 not을 쓰는 경우와 never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never를 사용하면은 현재 완료의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경험적인 측면일 때만 주로 never를 사용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표현들이 never이 들어갈 때가 바로 경험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I've never pp. 한번 따라보십니다. I've never 그리고 뒤에 과거 분사를 붙인다는 느낌으로요. 근데 추격어를 만들 때 한 가지 주의를 할 점이 있는데 not이 올 때는 앞부분에서 have를 추격어로 사용하지 않고 I haven't.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스피드를 붙이실 때 영어는 트 발음을 조금 죽여서 바로 I haven't. 바로 이렇게 발음도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단 never를 사용할 때는 앞부분에서 축약어가 들어가고 바로 뒤에 never를 발음해요. 바로 이렇게요. I've never pp. 한 번 더 I've never 과거 분사. 그래서 나중에 이 노하우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5번째입니다. 실전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용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인이 추가시킨 부분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was busy. 자, 이 문장은 영어의 몇 형식이죠? 그렇죠. 이 형식 문장이에요. 비동사가 사용되고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사용된 문법. 근데 밑에 문장을 볼게요. I have been so busy. 자, 이 문장은 영어의 몇 형식일까요? 역시 이 문장 역시 이 형식에 해당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현재 완료에 사용되는 have는 시제의 공존성을 나타내는 이정표 같은 역할이에요. 이럴 때는 과거 분사에 사용된 부분을 문장의 진짜 동사라는 표현으로 인식을 하고 형식을 잡는다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실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실 때 꼭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오늘 라이언과 함께 현재 완료로 공부하게 되면 당분간 모든 영어가 현재 완료로 느껴지는 습관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영어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이 단순한 과거 표현들을 많이 썼죠. 예를 들어, 나 어제 라이언 만났어. 라이언이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영어로 I saw Ryan yesterday. 나 어제 영어 공부했어.
그럼 영어로 I studied English yesterday. 이렇게 평상시 때 자연스럽게 쓰던 과거 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단,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원어민들은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때는 보통 현재 완료로 표현하지 않고 단순 과거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라이언이 연기를 해볼게요. 제 표정에 주목하십시오. 나 우리 강아지 잃어버렸어. 한 번 더요. 나 우리 강아지 잃어버렸어. 자, 그럼 저는 지금 저희 집 강아지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면 제가 지금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죠. 그럼 아직 못 찾았겠구나. 바로 이렇게 파악이 될 때는 보통 과거 시제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I lost my dog. 자, 한 번 더 영어로 I lost my dog.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뉴욕에 있고 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메신저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I lost my dog. 근데 이렇게만 보내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지금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파악이 안 되죠. 왜냐하면 메신저상에서는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는 잃어버리고 현재 못 찾았어요 라는 느낌의 바로 이 문장을 쓰는 거예요. I've lost my dog. 한 번 더 영어로 I've lost my dog.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면 저는 현재도 못 찾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꼭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할게요. 7번째입니다. 원래 현재 완료에는 명확히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밑에가 중요해요. 단, 어느 특정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나타낼 때 for나 since를 활용하면 그 부분의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과거와 관련된 시제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 어제 기분이 좀 안 좋았어. 혹은 나는 어제 기분이 좀 그랬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물론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표현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I was in a bad mood yesterday. 이제 직역하면은 내가 무언가 안 좋은 분위기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표현. 바로 비동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사용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나 계속 기분이 좀 그래. 자, 이 문장이에요. 그럼 현재 완료가 조금씩 느껴지실까요? 그리고 비동사가 사용된 표현은 그렇죠. I've been in a bad mood. 자, 이렇게 표현하면 현재까지도 무언가 조금 안 좋은 기분이라는 거. 단 이렇게 표현할 때 단점은 뭐죠? 그럼 언제부터 기분이 안 좋았는지는 표현하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바로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since나 for를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 since하고 for의 사용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겠지만 이 다음번 영상에서 같이 다루도록 할게요. 어제부터 계속 기분이 그래. 항상 완료는 현재의 포인트를 맞추라고 했죠. 현재 상태의 느낌으로요. 자, 그럼 한번 예문을 읽어볼까? I've been in a bad mood since yesterday. 그러면 어제부터 시작된 안 좋은 기분이 현재까지도 안 좋다라는 표현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시점을 연결하는 과거를 만들 때는 현재 완료에서는 for하고 since가 사용된다는 거. 우선 이 점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또 문장을 가볍게 연습해 볼게요. 방금 앞에서 배웠던 표현을 확장해서요. 나 어제 아팠어. 자, 여러분이 직접 그렇죠. I was sick yesterday. 그럼 계속 확장해 보겠습니다. 나 계속 아파. 자, 그럼 영어로 I've been sick. 한 번 더 영어로 I've been sick.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언제부터 아픈지는 파악하기가 조금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 나 3일 동안 쭉 아파. 나 3일 전부터 계속 아파. 자, 바로 이 표현이에요. 자,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ve been sick for 3 days. 보통 현재 완료에서 이렇게 특정 숫자의 개념이 언급이 될 때는 주로 전치사 for를 활용합니다. 단 100%는 아니다라는 거. 이 점 참고해 두시고요. 이제 가운데 문장이 중요한데 I've been sick since 3 days ago. 자, 지금 뒤에 ago라는 시점이 등장했기 때문에 바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since를 활용한 문장이에요. 근데 보통 원어민들은 가운데 문장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문장을 주로 여러분이 선호하는 이유가 한국식 사고방식, 즉 3일 전. 그럼 전이라는 말을 꼭 영어로 언급해주고 싶기 때문에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원어민들의 시각에서는 3일 전부터 아프다는 얘기가 3일 동안 아프다는 얘기가 똑같은 표현 아니야? 그럼 조금 더 간결한 구조를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위에처럼 표현하거나 아니면 아래 문장처럼요. I've been sick for the last 3 days. 바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아직 혹시 처음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만 해두시고요.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have as 플러스 과거분사. 쉽게 기억하실 때는 have as 플러스 pp로요.
영어는 시제를 공존시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현재 완료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죠. 즉 과거의 개념부터 현재까지 연결되는 느낌이 바로 현재 완료예요. 물론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지만 항상 모든 포인트는 어디에 맞추는 습관을 가져라? 현재에 맞추는 습관. 자, 밑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have worked from home. 자, work from home. 바로 재택근무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이 이 문장을 번역하실 때 저는 과거에 재택근무를 했고 현재에도 재택근무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지 말고 저는 쭉 재택근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현재에도 재택근무를 한다라는 거. 이 시각을 기억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가볍게 한번 복습을 할 텐데 위의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lived in Seoul.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이 문장만 봤을 때는 현재에도 서울에 사는지 안 사는지는 파악이 된다, 안 된다? 그렇죠. 안 된다. 그게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는 바로 밑에처럼 문장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 서울에 살았습니다. I lived in Seoul. 그리고 현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같이 넣어주게 되죠. And I live in Seoul.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반복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영어는 고민하다 바로 현재 완료라는 개념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밑에 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lived in Seoul. 하지만 여러분이 회화로 이야기할 때는 축약어를 사용해서 I've lived in Seoul.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영어는 시제를 공존시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비롯해서 다양한 여러 표현들이 탄생이 됩니다. 한번 앞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I lived in Seoul. 이 하나의 문장만을 가지고는 현재 서울에 사는지 안 사는지는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했죠. 단 지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서로가 알 수 있는 상황이나 뉘앙스가 갖춰질 때는 완료 대신에 단순 과거로도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1편의 영상을 꼭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밑에 예문을 읽어볼게요. I lived in Seoul, but I don't live in Seoul. 자, 이렇게 표현하면 예전에 서울에 살았지만 지금은 현재 서울에 살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반복되는 요소가 좀 많이 보이죠. 이 문장을 하나로 줄일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어떻게 줄일까요?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까요? I used to live in Seoul. 한 번 더 영어로 I used to live in Seoul. 바로 예전에는 했지만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뭐 하곤 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탄생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계속 개념을 확장시켜 볼게요. 자, 기본 시제 복습의 일반 동사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문장은 여러분이 완료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가볍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저는 YBM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work for YBM. 자, YBM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한다라는 느낌처럼 해서 work for. 자, 이 문장도 현재 완료로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잘 한글을 집중해 보시면 완료도 우리나라 말에서 충분히 느낄 수가 있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저는 쭉 YBM에서 일해 왔습니다. 이렇게 쭉의 느낌이 잡힐 때 앞에 도입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맞아요. 같이 읽어볼까? I've worked for YBM. 한 번 더 천천히 I've worked for YBM. 자, 그럼 이제 의문문을 한번 연습해 볼게요. 평소에 YBM에서 일하시나요? 자, 준비되셨을까요? Do you work for YBM? 한 번 더 천천히. Do you work for YBM? 자, 그럼 이 문장을 쭉 YBM에서 일해 오신 건가요? 자, 지금 보실 때도 한글에서 무언가 조금 완료의 느낌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바꿔볼게요. Have you worked for YBM?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worked for YBM?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일반 동사의 복습 버전이었고요. 그럼 일반 동사의 표현이 있다면 당연히 영어에는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도 존재하겠죠. 이번엔 비동사가 포함된 현재 완료를 한번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늘 바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영어로 We are busy.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을 저희가 지난주부터 쭉 바빠요 라는 표현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비동사가 들어간 표현의 앞에 도입부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연습하라고 그랬죠? 바로 We have been. 자, 근데 앞에를 줄여서 축약어로 We've been so busy. 자, 이러면 저희는 지난주부터 쭉 바쁩니다 라는 표현이 탄생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오늘 추가될 부분이 지난주부터 라는 표현은 since last week. 이 since에 관련된 내용은 바로 뒤에서 영상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의문문 버전이에요. 늘 바쁘니 혹은 늘 바쁘세요 라는 문장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Are you busy?
한 번 더 영어로 Are you busy? 이 문장도 현재 완료의 기본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있죠. 마치 이렇게요. 지난주부터 계속 바쁘세요? 때로는 친구한테 너 지난주부터 바쁘니? 자, 그럼 이런 의문문의 표현은 앞에 도입부를 have you been?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been?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문장력을 그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Have you been busy since last week?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been busy since last week?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의 복습이었어요. 앞에 예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장들은 현재 완료의 개념이 필요하다면 현재 완료의 문장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I'm studying English. 자, 바로 현재 진행형이 사용된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현재 완료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바꿀 때는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카드 어떻게 생겼다고 했죠? 바로 have as plus pp.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실 점은 이 문장은 일반 동사가 사용된 문장인가요? 아니면 원문장에 비동사가 포함된 문장의 개념인가요? 바로 진행형은 비동사를 포함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전에 연습했던 것처럼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도입부와 동일하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I have been. 자, I have been. 그 다음 우리가 추가적으로 연결할 부분을 진행형처럼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의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한 번 더 영어로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단 회화의 축약으로 표현할 때는 바로 밑에처럼 발음을 하겠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I've been studying English. 앞에 보이는 개념이 바로 현재 완료 진행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카드의 개념이에요. 이전 영상에서도 쭉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어는 시제를 공존시킬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개념 속에서 탄생이 된 게 바로 현재 완료 진행이라는 문법이에요. 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왔던 과정을 기억하시면 굳이 밑에처럼 공식으로 암기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자, 그럼 앞에서 배워왔던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이 들어간 문장을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늘 라이언과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work with Ryan. 근데 저는 라이언과 쭉 같이 일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동사죠. 자, 그럼 영어로 I've worked with Ryan. 한 번 더 천천히 I've worked with Ryan. 저는 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영어로 I'm using this cell phone. 근데 이 문장을 저는 전부터 이 휴대폰을 사용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입문과 기초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에서 완료 진행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자,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I've been using this cell phone. 한 번 더 천천히 I've been using this cell phone. 자, 그럼 여러분이 현재 완료 진행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가 되신다면 전부터 쭉 뭐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이 느껴지면 앞에 도입부를 빠르게 잡는 훈련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이렇게요. I have been ing. 단 비격식과 회화로 편하게 이야기하실 때는 I've been ing. 자, 그럼 저는 전부터 쭉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밑에 축약어 버전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영어로 I've been studying English. 전부터 이렇게 쭉 하는 느낌. 자, 의문문 버전이에요. 상대방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전부터 이렇게 쭉 뭐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혹은 친구에게 전부터 쭉 뭐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부를 때 도입부는 Have you been ing?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been ing? 하지만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점은 주어가 3인칭의 개념일 때는 have가 아니라 뭐를 사용한다? has. 그러면 라이언 쭉 영어로 공부하고 있는 거니? 라이언은 쭉 마케팅 부서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물을 때는 Has Ryan been ing? 이렇게 나오도록 꼭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마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have you, you로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갑자기 3인칭의 개념을 부를 때 has Ryan과 같은 표현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생활하시다가 혹시 이런 도입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밑에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자, 한 번 더.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자, 해석을 하면 얼마 동안 여기서 일하고 있는 중이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참고로 how long이라는 의문사는 현재 완료 진행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의문사예요.
그럼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영어는 시제의 공존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과 같은 개념을 탄생시킨 겁니다. 즉 앞에 도입부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가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던 표현을 여기에 도입부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How long have you been? ing. 자, 남자친구랑은 사귄 지 얼마나 됐니? 이 말은 남자친구랑 얼마나 사귀고 있는 중이니? 라는 표현이에요.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 How long have you been seeing your boyfriend? 한번 더 천천히. How long have you been seeing your boyfriend? 그렇죠. 이런 개념처럼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의구점이 들 거예요.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현재 완료를 배웠잖아요. 근데 이 현재 완료 진행도 존재한다면 그럼 표현법이 두 가지나 존재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위의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ve worked here for 10 years. 자, 이 문장은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그럼 해석은 저는 10년 동안 여기서 쭉 일해 왔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밑에 문장은 work라는 동사는 진행형으로도 탄생이 되죠. 그럼 기본 문장에 I'm working 이렇게 탄생이 된다는 거는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신호예요. 자, 밑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 have been working here for 10 years. 자, 그럼 이 문장은 해석을 어떻게 하죠? 저는 여기서 10년 동안 쭉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개념이 탄생이 되는 표현이에요. 즉, 이 말은 기본적으로 진행형을 만들 수 있는 동사는 여러분이 느끼는 해석과 말투에 따라서 때로는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해도 되고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진행형이 가능하더라도 원문장이 조금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샤워를 하고 있는데 원어민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나 지금 샤워 중인데. 즉, 나 씻고 있는데 라는 표현. 한번 같이 읽어볼까? I'm sorry, I'm taking a shower. 한번 더 영어로 I'm sorry, I'm taking a shower. 자, 그럼 위의 문장을 보시면은 I'm taking a shower. 진행형이 탄생이 됐죠. 그럼 이 문장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죠. 단 이 문장을 현재 완료 진행으로 바꾸시면 여러분도 살짝 웃음이 나올 거예요. 자, 밑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ve been taking a shower for 10 years.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10년 동안 지금도 씻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이에요. 즉, 이 말은 기본적으로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는 여러분이 앞으로 접하게 되는 상황과 뉘앙스 말투에 따라서 때로는 현재 완료로 표현을 해도 되고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진행형이 가능하다고 해서 억지로 아래 문장처럼 현재 완료 진행으로 표현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 이 점은 꼭 잘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앞에 두 가지 예문을 여러분께 띄우도록 할게요. 한번 라이언과 같이 읽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have you worked here for 10 years? 자, 이 문장은 현재 완료가 사용됐죠.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죠? 10년째 여기서 일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혹은 10년째 일에 오셨나요?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밑에 문장은 현재 완료 진행이 사용됐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Have you been working here for 10 years? 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여기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중이세요 라는 정도로 이렇게 중을 넣는 해석으로 먼저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상만을 보셨으면 내가 상황과 말투에 따라서 때로는 현재 완료로 표현해도 되고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표현해도 되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 진행형을 만들 수 없다면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없는 거죠. 정확히 이야기 드리면은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도 여러분이 얼만큼 기본적으로 현재, 과거, 진행, 미래를 잘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생각의 이해도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는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 두 가지 모두 다 표현이 가능하지만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는 현재 완료 진행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현재 완료로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진행형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한 동사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라이언이 진행형으로 불가능한 동사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뒀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뒤에 직접 찾아보셔도 되고 이 영상 뒤에 같이 추가되도록 라이언이 영상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문장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I want to work for this company.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은 현재 완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본적인 문장이 존재한다면 현재 완료로 충분히 바꿀 수 있어요. 자, 이 예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always wanted to work for this company. 자, 그러면 저는 예전부터 늘 항상 이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해 왔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바로 현재 포인트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바로 밑에 사용된 표현은 라이언이 현장 수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정말 싫어하는데 암기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밑에 문장 구조는 충분히 암기할 만큼 되게 가치가 높은 표현이에요. 한번 축약으로 따라해 볼게요. I've always wanted to. 한 번 더 영어로 I've always wanted to 동사. 그러면 저는 늘 예전부터 항상 원해왔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이언이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want는 진행형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헷갈리시나요? 그럼 앞에 예문을 볼게요. I am wanting to work. 자, 아마 보시자마자 조금 어색한 것 같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want는 기본적으로 진행형으로 사용하지 않는 바로 대표적인 동사예요. 이러한 동사 중에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need,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알다라는 know, 그 다음 좋아하다 like, 그 다음 love. 하지만 예외적으로 love가 진행형으로 쓰는 경우는 이제 뒤에서 연결이 될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즉 기본적인 문장이 진행형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기억 잘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을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예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 We are so busy with this project. 자, 여기서 with에다 밑줄 쳐두시고요. 보통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는 저희는 이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because of를 많이 떠올리실 텐데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은 이 프로젝트와 함께해서 바쁘다라는 뜻으로 바로 with를 사용해요. 그래서 be busy with 아마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장은 현재 완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기본적인 문장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현재 완료로 바꾸는 거는 가능합니다. 마치 이렇게요. We have been so busy with this project since last week. 자, 그러면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 프로젝트로 바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아직은 이 since에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럼 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We are being so busy. 참고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아시나요? 기본적으로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은 굳이 억지로 be 플러스 ing라는 진행형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먼저 이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늘 너무 바빠요. 자, 그럼 영어로 I'm so busy. 근데 저는 지금 바쁩니다. 그럼 영어로 I'm so busy now. now는 기억하실 때 지금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은 내가 너무 바쁜데 혹은 지금은 제가 너무 바쁩니다. 자, 그럼 영어로 I'm so busy at the moment. 자, 뒤에 at the moment에다 밑줄 쳐두십시오. at the moment를 여러분이 실전에서 잘 사용하고 싶다면 의미를 지금은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죄송한데 저희 사장님이 지금은 좀 바쁘신데 그럼 영어로 My boss is so busy at the moment.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지금 당장은 내가 좀 바쁜데 혹은 고객님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좀 바쁩니다 라고 할 때는 I'm so busy right now. 즉 이 문장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렇게 비동사가 사용된 표현들은 자체적으로 진행형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뒤에 부사를 붙여서 의미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말은 원문장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진행형으로 어색하다면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이 점을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보는 이러한 now, 그 다음 at the moment, right now. 현재 완료 진행을 표현하거나 비동사가 표현의 진행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 꼭 잘 체크해둬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즉, 기본적으로 진행형이 가능한 동사는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 그 다음 현재 완료 진행 모두 가능합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접하게 될 상황과 뉘앙스, 말투,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결정을 하시면 돼요. 단 아까도 이야기는 드렸지만 진행형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현재 완료 진행으로 바꿨을 때 조금은 어색한 표현들은 굳이 억지로 바꾸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근데 이제 밑에가 중요하죠.
기본 원문장 자체가 진행형으로 탄생이 안 되는 표현들은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 즉 현재 완료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현재 완료 진행을 먼저 만들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현재 완료 진행을 먼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행형이 조금 더 일상생활에서 생동감 있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근데 현재 완료 진행을 만들고 보니까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들은 현재 완료 진행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현재 완료의 계속적인 용법을 추가적으로 연결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가볍게 한번 문장으로 확장하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라이언을 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know Ryan. 참고로 know라는 동사는 무언가 기본적으로 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 라이언 연락처 알고 있는데. 그럼 영어로 I know Ryan's phone number. 바로 이런 식의 구성으로요. 나중에 이제 알다라는 동사가 여러 가지로 확장되는 것도 영상에서 다뤄드릴게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이 문장은 현재 완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기본적인 문장이 완벽하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단, 이 문장은 현재 완료 진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no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진행형으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같이 읽어볼게요. 저는 라이언을 쭉 알아왔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have known Ryan. 굉장히 유명하고 대표적인 표현의 구조죠. 하지만 이렇게 I have been knowing Ryan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꼼꼼하게 잘 따라오고 있다면 이제 마지막 관문은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을 내셔야겠죠.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I have known Ryan.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죠? 저는 쭉 라이언을 알고 지내고 있어요. 포인트는 항상 현재에 맞추고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언제부터 내가 라이언을 알고 지냈는지는 표현할 수 없을까? 즉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영어는 우리에게 두 가지 마법의 카드를 줘요. 그게 바로 현재 완료에서 사용이 되는 for와 since의 개념이 될 겁니다. 자, 밑에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I have known Ryan for 2 years. 그러면 저는 2년 동안 라이언을 쭉 알고 지내고 있어요. 바로 조금 더 기간적인 측면을 잡아주죠. 2년이라는 시간부터 지금까지도 알고 지내는 느낌. 그 다음 밑에 문장이에요. I have known Ryan since last year. 그러면 저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라이언을 알고 있습니다. since는 시작점의 포인트를 조금 더 맞춰줍니다. 즉 언제부터 알기 시작한 건데 last year부터요. 자, 그럼 이제 진행형이 사용된 문장도 하나 같이 살펴봐야겠죠. 자, 지금 비가 내려. 자, 그럼 영어로 It's raining now. 자, 그럼 질문이에요. 이 문장은 현재 완료 진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즉 기본적인 문장에서 진행형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현재 완료 진행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예문 한번 같이 해볼까? 앞에 도입부를 원어민 친구들이 편하게 말할 때는 It's been. 이렇게 it's been이라고도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현재 완료를 만들 때 주어가 3인칭의 개념일 때는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it'라고 말할 때는 it is로 오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회화로 말하거나 비격식 영작을 할 때는 it's been, been을 스피드 있게 이야기하시면 당연히 이건 현재 완료의 3인칭 버전이겠다라고 인식은 한다라는 거 센스 있게 참고해 두시고요. 자, 다만 두 번째 문장처럼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비가 왔고 언제 동안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디테일성을 보완하는 현재 완료의 마법의 열쇠 두 개. 바로 for하고 since예요. 자, 밑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It has been raining for 3 days. 이렇게 for가 들어갈 때는 3일 동안, 즉 얼만큼 이게 기간이 됐는지를 언급하는 겁니다. 즉 3일 동안 지금도 비가 내려요. 혹은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때는 3일째 비가 내리고 있어. 그럼 지금도 현재 당연히 내리고 있는 거고요. 항상 현재 완료는 현재 포인트를 맞춘다. 그 다음 밑에 표현이에요. It has been raining since yesterday. 이렇게 since는 정확히 문법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막연한 과거가 아니라 어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내리고 있다라는 표현으로요.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에서 사용이 되는 for와 since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완료의 개념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유용한 카드입니다.
단 완료와 연관성이 없는 문장에서는 다른 표현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건 기억은 해두시고요. 조금 뒤에서 살짝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볍게 for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완료에서 사용이 되는 for는 품사는 전치사로만 사용이 되고 뒤에는 90% 확률로 숫자와 관련된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단 라이언이 지금 100%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오랫동안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죠, 여러분? 바로 for a long time. 그렇죠. 바로 숫자와 관련되지 않은 개념들도 등장할 수 있다는 건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for는 해석은 주로 동안이라고 해석을 잡으십시오.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 for 뒤에는 기간의 길이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이 봤던 문장 중에 3일 동안 비가 내리고 있어. 즉 이것이 진행이 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는 게 바로 for. 그 다음 자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 중이세요? 아까 등장했던 문장인데 기억하실까요?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자, 한 번 더 영어로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here? 자, 그럼 이제 밑에 예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10년째 10년 동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좀 표현이 잡히시나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이다. 그럼 앞에 도입부는 어떻게 하죠? I've been.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 I have been working here.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냥 쭉 일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얼마 동안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숫자의 개념이다. 바로 뒤에 for 10 years. 그러면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준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번엔 since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 since는 for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한 가지 개념이 더 있기 때문에. 자, 1번. 우선 전치사로 사용이 되는 since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뒤에는 한 단어의 명사가 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뒤에 접속사로 사용되는 since인데 여기다 별표를 쳐두십시오. 이 부분이 바로 결정적으로 앞에서 등장했던 for와의 차이점이 될 거예요. 아까 for는 전치사로만 활용을 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치사로 사용되는 since는 뒤에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무언가 시점과 관련된 표현들이 와요. 마치 since yesterday, since last year, since then 이렇게 시점과 관련된 표현들. 그리고 붉은색으로 언급을 했듯이 since는 엄밀하게 따지면 시작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예문 중에 어제부터 지금까지 비가 와요 라는 표현이 등장했듯이요. 근데 앞에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시험용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시험을 볼 때면 이제 좀 급하죠. 그래서 숫자가 나오고 앞에 완료가 있으면 이제 for. 그 다음 시점이 나오면서 현재 완료가 사용된 문장은 보통 since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연도와 관련된 부분은 숫자가 사용되더라도 연도는 시점으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since를 쓰는 점만 꼭 잘 기억을 해둬요. 자, 밑에 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너무 바쁩니다. 지금도 바쁘겠죠? 자, 그럼 영어로 We have been so busy since last week. 그러면 우리가 바빴던 시점이 언제다? 지난주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바쁘다라는 표현을 탄생시켜주는 거. 잘 기억하시고. 그럼 접속사로 사용되는 since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ince가 온 다음에 그 뒤에는 SV 울라블라 쌍W, 즉 주어 동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주어 부분에 과거 동사라고 적어뒀죠. 여러분이 보통 공부하실 때 현재 완료 since 주어 과거 동사 이렇게 패턴식으로 많이 암기하시는데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완료는 전부터 지금까지 연결점이죠. 그럼 시작 부분은 당연히 어디에 있는 거죠? 과거의 부분에서 지금까지 연결되듯이. 자, 예문으로 한번 이해시켜 줄게요. 저는 제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have loved my boyfriend. 언제부터? 내가 내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부터. 자, 그럼 영어로 since I met him. 즉 만났던 시점은 과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 동사가 오게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센스 있게 한 가지를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에 선생님이 친한 대상을 만나다라고 할 때는 mit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se를 사용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내 남자친구는 친한 대상이니까 여기에 met이 아니라 so를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하지만 내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가 친했을까요? 아니면 어색했을까요? 뭐 소개팅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색하죠. 한평생을 함께 산 부부더라도 처음 만났던 시점을 언급할 때는 서로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mit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치 비즈니스처럼 처음엔 조금 어색하듯이요.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또 넘겨볼게요. 지금 살펴볼 부분은 현재 완료에서 왜 when을 사용하지 않나요? 라는 부분이에요. 간략하고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게요. 우선 위의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 have studied English when I was young. 하지만 이 문장은 문법적인 오류입니다. 바로 이렇게 현재 완료에서 언제부터 언제 이래로 라는 표현은 바로 since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왜 when을 많이 떠올리시냐면은 언제부터 라고 하면 여러분이 보통 부사절에 when을 많이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선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쉽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when이 왜 현재 완료에서 사용을 안 하냐면은 when은 나머지 시제에서 정말 활발하게 사용이 됩니다. 과거에 써도 되고 현재에 써도 되고 진행형에 써도 되고 그 다음 미래형까지. 근데 만약에 현재 완료까지 when이 들어오게 되면은 문장상으로 너무 구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에서는 when은 빠지고 since가 담당하자. 즉 영어가 우리를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약간 문법적인 설명을 가미하면 when은 특정한 하나의 시점을 묻는 겁니다. 언제 점심 먹었니? 언제 라이언 만났니? 그러면 딱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죠. 예를 들어 When did you see Ryan yesterday?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얘기하죠? 어제 저녁 7시에 만났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말하는 느낌이 강한 게 바로 when이에요. 하지만 현재 완료에서 since는 뚜렷한 딱 하나의 점이 아니라 무언가 연결해주는 원리로 사용되는 거죠. 즉 when이 무언가 특정성을 잡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현재 완료에서는 그 부분을 since로 대체시켜준다는 거. 같이 센스 있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예문으로 한번 가볍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습니다. 문장 잘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 밑에 문장. 저는 젊었을 때부터 서울에 살아왔습니다. 자, 두 가지 문장 여러분이 직접 한번 영작해 보십시오. 자, 준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완료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수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이렇게 해요. 저는 서울에 살았습니다. 그럼 영어로 I lived in Seoul. 언제? 제가 어렸을 때. 딱 나의 어렸던 시절의 그 시점만 이야기하는 게 바로 when이에요. 그리고 앞에 잘 보시면 앞에가 지금 현재 완료인가요? 아니면 그냥 과거 시제인가요? 바로 과거 시제죠. 그리고 위의 문장은 여러분이 평상시 때 꽤 영작을 잘하셨던 문장이에요. 근데 갑자기 현재 완료를 배우기 시작하면 모든 영어가 현재 완료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위의 문장을 갑자기 못 쓰는 현상입니다. 자, 근데 밑에 문장을 잘 봐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잘 보시면 위에는 저는 어렸을 때. 딱 그 시점을 딱 지칭하지만 밑에 문장은 저는 젊은 때부터 무언가 조금 더 연결되는 느낌이 들죠. 그럼 밑에 문장의 정답을 띄울게요. I have lived in Seoul. 언제부터? 제가 지금보다는 더 젊었을 때부터. 바로 정답은 since I was younger. 그다음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자주 언급은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when I was young 이렇게 표현할 때는 정말로 나의 어린 시절, 꼬마 시절 언급하는 거고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예를 들어 여러분의 나이가 30살인데 뭐 25살 혹은 20살 초반 이렇게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은 시절을 언급할 때는 비교급을 사용해서 연걸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꼭 잘 기억해둬요. 자, 그다음 추가적인 예문을 더 확장해 볼게요.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휴대폰을 사용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조금 느껴지실까요? 같이 예문을 읽어볼게요. I have been using this cell phone since I was younger. 그래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라고 구분하면 이렇게 연걸 사용하는 건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바로 현재 완료 진행이 사용된 문장 구조입니다. 자, 앞에 있는 문장을 보시다가 아마 라이언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문장 마지막에 사용이 된 since I was younger이라는 표현을 문장의 선두로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이언이 현재 완료 2부 영상을 제공하기 전에 부사절이라는 영상을 먼저 여러분에게 공부하고 오십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위의 문장은 since I was younger이 문장의 맨 마지막으로 갔고 아래 문장은 문장의 선두로 등장했죠. 이 문장은 지금 내용 자체가 격식, 즉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since의 위치는 자유롭게 위치시켜도 가능은 합니다. 단, 둘 중에 누가 더 조금 더 친절한 언어일까요? 자, 여러분은 위의 문장이 조금 더 친절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래 문장이 조금 더 친절할 것 같아요? 자, 바로 처음 영어를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위의 문장이 훨씬 더 친절한 문장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영상 중반에 라이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현재 완료에서 사용이 되는 for하고 since가
현재 완료가 아닌 문장에서는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해요. 바로 since가 현재 완료에 사용이 될 때는 언제부터, 언제 이래로 라는 문장의 뜻이지만 접속사 since가 현재 완료가 아닌 문장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 의미는 바로 뭐냐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은 because 아닌가요? 지금 앞에 보이는 표현들이 여러분이 보통 뭐뭐 때문에 라고 사용되는 표현들인데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에 라이언과 함께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선 가볍게 because와 현재 완료가 아닌 문장에서 사용되는 since에 대해서 가볍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because는 무언가 상대방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면 태풍이 갑자기 북상을 했어요. 그럼 이제 뉴스에서 태풍이 갑작스럽게 북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지금 태풍이 올라온지 몰랐죠. 그럴 때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느낌이 바로 because.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너무 because 이야기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 이미 알고 있는데 왜 자꾸 뭐뭐 때문에 라는 말에 계속 새로운 말로 들리지? 그렇죠. 그런 차이점. 자, 반면에 since가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상대방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정보를 나타낼 때 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요. 내일 모레가 추석이기 때문에 나 지금 고향에 내려가고 있어. 자, 그럼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는 정보는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런 의미를 나타낼 때 보통 since가 어울린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Since I was younger.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문장이 길다라고 느낄 때는 여기서 등장한 since가 뭐뭐 때문에 since인지 아니면 현재 완료에 사용된 since인지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뒤에 문장을 빠르게 여러분이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Since I was younger, I've been using. 여기까지 들어야 이건 바로 현재 완료 진행에 사용된 since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하지만 위의 문장처럼 I've been using 이렇게 먼저 현재 완료 진행형을 보여준 다음에 뒤에서 등장하는 since를 보게 되면 이건 당연히 현재 완료에 사용된 since, 즉 언제부터 언제 이래로 라는 의미겠구나 라는 걸로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가볍게 여러분하고 몇 문장을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예문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넓게 보여주기 위해서 라이언이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할게요. 라이언이 옆에서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요. 자, 앞에 있는 예문 잘 보이시나요? 오늘은 어려운 예문보다는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원리를 천천히 적용할 수 있는 예문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예문 한번 여러분이 직접 회화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혹시 빠르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화면을 정지시켰다가 한번 천천히 해보시고요. 자, 정답은 같이 아래 축약어 버전을 읽어볼게요. I've been so happy since I met my boyfriend. 그리고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 진행으로는 표현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저는 그를 3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자, 정답은 그렇죠. 밑에 축약어 버전을 읽어볼게요. I've been waiting for him for 3 hours. 자, 이 문장은 부득이하게 for가 2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wait for, 누구를 기다리다 라는 의미의 for, 그리고 현재 완료에서 숫자와 연관된 개념을 잡는 바로 for의 버전이에요. 자, 그럼 지금도 기다리고 있겠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저는 그를 현재 3시간 동안 쭉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영어로 I've been waiting for him for 3 hours. 자, 그 다음 문장 바로 띄울게요. 저는 저희 사장님과 같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바쁩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자, 정답은 이 문장의 주어는 저희 사장님이 아니죠. 저로 표현을 하셔야죠. 항상 말하지만 나, 너, 우리와 같은 표현들은 우리나라 한글 표현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략이 되기 때문에 자, 정답 한번 축약어 밑에 문장으로 읽어볼게요. I've been so busy since I started working with my boss. 자, 한 번 더 영어로 I've been so busy since I started working with my boss. 자, start 다음에 working은 바로 동명사로 사용된 구조라는 거.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회사에서 2년째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중에서 포인트를 느끼셔야 되는데,
자, 이 예문은 앞에서 영상들을 차곡차곡 보셨다면 지금쯤에는 조금 익숙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밑에 추격어 버전을 읽어볼게요. I've been working for this company for 2 years. 한 번 더 영어로 I've been working for this company for 2 years. 바로 숫자의 개념이 사용된 바로 완료에서 사용되는 for죠. 입문자와 기초자분들을 위한 현재 완료 일부 영상의 복습 및 실전 활용 영상이 진행이 될 겁니다. 라이언이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현재 완료라는 문법은 기본적인 시제, 바로 과거, 현재, 진행, 미래가 완벽하게 마스터돼야 자연스럽게 조금 이해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처음 배우실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실전 버전 영상에서는 입문자하고 기초자분들의 시각에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영상들이 완료되면 라이언이 선별한 묶음 시제 영상으로 또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우선 현재 완료를 능숙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앞에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즉 기본적인 시제, 바로 과거, 현재, 진행형, 미래와 관련된 시제 등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을 여러분이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 라이언이 몇 개의 예문을 순차적으로 준비해서 띄워드릴게요. 여러분이 한번 영어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늘 출근 전에 커피를 마십니다. 이렇게 늘 항상 반복되는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현재 시제죠. 자, 정답은 I drink coffee before work. 한 번 더 I drink coffee before work. 자, 그 다음 문장. 어제 친구들하고 놀았니? 자, 이 문장은 정답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성인과 성인이 이야기를 할 때 놀다라는 표현은 play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성인과 성인이 놀다라는 표현을 play를 사용하실 때는 조금 야릇한 뜻이나 혹은 이제 게이와 같은 표현을 나타낼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성인과 성인인 상태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정답은 Did you hang out with your friends yesterday? 자, 한 번 더 천천히 Did you hang out with your friends yesterday? 자, 이렇게 hang out with 바로 성인이 된 상태에서 누구누구와 놀다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시고 단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적극적으로 play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play는 야릇한 뜻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Did you play with your friends yesterday? 한번 더 천천히 Did you play with your friends yesterday? 자,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이제 이 hang out with와 play와 관련된 표현은 추후에 라이언이 같이 또 영상을 제작해 드릴게요. 자, 다음번 문장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문장은 뭐뭐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에서 진행형이라는 시제를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한글 문장 중에서 진행형인데도 중이라는 말이 생략되고도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장상에서 친절하게 중이라는 표현이 발동이 될 때는 바로 진행형을 캐치하신다는 거. 자, 정답 한번 읽어볼게요. I'm trying to get a Burry. 자, 여기서 두 가지의 발음을 빠르게 점검하도록 할게요. 우선 I am을 줄여서 이야기할 때는 I'm. 이렇게 발음해도 되는데 문장상에 들어가서 조금 더 스피드 있게 발음될 때는 이렇게도 발음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단어는 trying to라고 발음하시는 게 아니라 to라는 발음에 포인트를 잡으십시오. trying to. 한번 다 같이 영어로 trying to. 그래서 앞에 문장에 한번 같이 붙여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I'm trying to. 한 번 더 I'm trying to. 그 다음 나중에 이제 ing 뒤에 투부정사가 올 때는 또 다르게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추후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나 어제 일찍 일어났어. 저 어제 일찍 일어났는데. 자, 그럼 영어로 I got up early yesterday. 한 번 더 I got up early yesterday. 여러분이 보통 이제 get up하고 wake up의 차이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이제 wake up 같은 경우는 잠깐 자다가 깨는 경우도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감기 때문에 목이 말라서 새벽 몇 시에 깼다.
혹은 잠깐 점심시간에 자다가 잠에서 깼다라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wake up. 근데 이제 아침에 정석대로 일어나다라고 할 때는 보통 get up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혹은 저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자, 정답은 I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한 번 더 I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이 have to와 관련된 표현도 라이언 영상 중에 제공이 되고 있으니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입니다. 내일 저희 사장님을 만나기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문장은 되어져 있으세요라는 표현에다 밑줄을 쳐두십시오. 이렇게 뭐뭐 하기로 되어져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빠르게 반응 속도를 앞에서 잡으셔야 돼요. 바로 are you supposed to? 한 번 더 영어로 are you supposed to? 그리고 동사를 붙인 다음에 울라블라와 쌍W를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문장 만들어 볼까요? Are you supposed to meet my boss tomorrow? 한 번 더 영어로 Are you supposed to meet my boss tomorrow? 역시 이 be supposed to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이언 채널에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한번 이 영상 후에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언가를 하는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하지만 포인트는 항상 어디에 맞춘다? 그렇죠. 현재에 맞춰서 이제 문장을 접근하는 사고를 기르셔야 됩니다. 한번 앞에 있는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I have worked for this company. 자, 이 문장을 번역하실 때 과거에도 저는 이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이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건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했죠. 저는 쭉 이 회사에서 일해 왔습니다. 한 요 정도의 표현이 현재 완료로 접근할 때 좋은 해석법이에요. 자, 그 다음 현재 완료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금일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영상의 기본적인 현재 완료를 적용하는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현재 완료는 한국식 말투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는 늘 열심히 일을 해요. 자, 그럼 영어로 I work hard. 자, 근데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에서 일해 왔습니다라는 부분이 바로 현재 완료를 알려주는 말투입니다. 자, 그럼 정답은 I've worked hard. 이제 축약어 부분 앞에 영상에서 한번 배웠죠. I've worked hard.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쭉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라는 표현으로요. 지금 문장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느낌이 잡히는 도입부. 이렇게 무언가 연결되는 도입부가 잡힐 때는 앞으로 I've, PP, 즉 I've라고 말한 다음에 과거 분사를 연결한다라는 걸 꼭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항상 포인트는 어디에 맞춘다? 현재에 맞춘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앞에 보이는 예문을 여러분 직접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자, 그럼 한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늘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영어의 현재형이죠. 자, 그럼 정답은 I work hard in the office for my family. 한 번 더 영어로 I work hard in the office for my family. 자, 근데 이제 밑에 문장을 보시면 저는 늘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현재 완료의 말투가 잡히면 앞에 도입부를 어떻게 발음하는 습관을 가져라? I've.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 분사를 붙이는 거예요. 바로 정답은 I've worked hard in the office for my family. 한 번 더 천천히 I've worked hard in the office for my family.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과거 분사의 work들을 이야기하신 후에는 늘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을 계속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으로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앞에 두 문장 한번 여러분 직접 또 영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자, 준비되셨을까요? 저는 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자, 그럼 앞에 도입부가 딱 캐치가 됐다면 어떻게 시작한다? I've.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과거 분사를 넣고 그 뒤에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했던 문장처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정답은 I've studied hard for my goal. 한 번 더 영어로 I've studied hard for my goal, for my dream.
자, 둘 다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저는 늘 이 회사에서 일하기를 원해 왔습니다. 자, 앞의 영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문장은 현재 완료로 바꿀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요. 자, 정답은 바로 I've wanted to work for this company. 자, 이제 발음을 한 가지 좀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되는데 앞에 보는 단어만 발음할 때는 want의 과거형은 wanted. 하지만 뒤에 투부정사가 붙을 때는 연음 처리를 해서 wanted to.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I've wanted to work for this company.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 참고해 두시고요. 자, 기본적인 문장에 비동사가 사용된 표현은 현재 완료로 바꿀 때 어떻게 도입부를 잡으라고 그랬죠? 바로 I've been. 한 번 더 영어로 I've been. 자, 한번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저는 늘 제 직업에 만족합니다. 자, 그럼 영어로 I'm happy with my job. 자, 한 번 더 영어로 I'm happy with my job. 물론 이 표현은 나중에 조금 더 회화체로 사용하실 때는 I like my job, I love my job.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준 문장은 원문장에서 am이라는 비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그럼 이 문장을 현재 완료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저는 늘 제 직업에 만족해 왔습니다. 자, 그럼 앞에 도입부가 어떻게 들어간다? I've been, 그리고 뒤에 연결되는 부분은 기존 문장과 똑같습니다. I've been happy with my job. 자, 그리고 뒤에 언제부터 만족해 왔는지를 만약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경우 때는 for와 since를 활용해서 문장을 조금 더 길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현재 완료 관련된 2부 영상에서 다뤄질 예정이고요. 만약에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쭉 해오고 있는지를 물을 때는 앞에 도입부로 어떻게 잡는다? Have you pp? 한 번 더 천천히 Have you pp? 이제 천천히 발음하실 때는 have you로 발음해도 되고 문장이 조금 길어질 때는 have you. 약간 뷰로 발음이 되죠. 자, 이제 추후 영상에서 또 하나 다루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have you ever pp라고 할 때 이렇게 ever이 들어가는 경우는 상대방의 경험만을 묻는 겁니다. 즉 쭉 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경험적인 측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 완료의 의문문을 물을 때 자꾸 이유 없이 have you ever 이렇게만 묻는 습관을 가지는 건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문장을 가볍게 만들어 볼게요. 늘 여기서 운동을 하시나요? 자, 그럼 영어로 Do you work out here? 한번 더 천천히 Do you work out here? 근데 만약에 어제 여기서 운동하셨나요? 자, 그럼 정답은 Did you work out here yesterday? 한번 더 천천히 Did you work out here yesterday? 자, 그럼 문장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쭉 여기서 운동을 해오신 건가요? 때로는 쭉 여기서 운동을 하시는 건가요? 자, 이렇게 쭉 연결되는 느낌이 잡힐 때 바로 현재 완료의 도입부 have you. 자, 그 다음은 이제 과거 분사를 붙여서 뒷부분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Have you worked out here? 한 번 더 Have you worked out here? 자, 기억해 두시고요. 앞에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현재 완료는 다양한 해석을 지닌다고 했죠. 하지만 현재 완료 중에서도 우리나라 말투처럼 체감되는 부분은 꽤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체감되는 느낌을 잘 느끼면서 앞에 도입부의 탄력을 받는 훈련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예문을 계속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쭉 공부해 오신 건가요? 때로는 영어 공부는 쭉 해오신 거고요. 자, 정답은 Have you studied English? 한 번 더 Have you studied English? 자, 그 다음 이 회사에서 계속 일하신 건가요? 때로는 저기 그러면 이 회사에서 쭉 일하신 건가요? 자, 정답은 Have you worked for this company? 한 번 더 Have you worked for this company? 자, 앞에 문장이 이해가 됐다면 이제 다음번 영상에서 등장할 표현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현재 완료 진행형까지 마스터가 되시면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 표현법은 여러분이 실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회사에서 얼마나 일하고 있는 중이세요? 자, 일단 중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바로 진행형의 느낌입니다. 한번 예문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for this company? 한 번 더 천천히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for this company? 바로 지금 보는 표현이 현재 완료 진행형의 대표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음번 2부 영상에서 지금 배웠던 현재 완료를 바탕으로 현재 완료 계속까지 영상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음성 버전까지 해서 여러분에게 좀 현재 완료를 다양하게 살펴봤는데 차근차근 영상과 같이 복습하는 습관 가지시고요. 자, 늘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죠.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동네 영어형 라이언 또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